충격적인 소식. MBC가 박지현의 서울 콘서트를 재방송하기로 결정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밤이 단순한 성공적인 콘서트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며칠 뒤 MBC가 이 서울 콘서트를 전격 재방송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날의 한 장면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전체를 울릴 준비를 하게 된다. MBC의 이례적 결정. 왜 지금 재방송인가? 방송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이례적이다 였다. 이미 수많은 콘서트 실황이 있었고 박지현의 공연 역시 매진이라는 타이틀은 새롭지 않았다. 그러나 MBC는 내부 논의 끝에 이 공연을 프라임타임 재방송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로 선택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날 무대에는 계획되지 않은 진실이 있었다. 제작진의 설명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원래 방송용으로 편집되던 콘서트 실황과 달리 이번 재방송에서는 편집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숨결과 침묵, 관객의 눈물까지 그대로 담아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커튼이 열리던 순간 이미 예감은 시작됐다. 첫 곡이 울려 퍼졌을 때 관객들은 익숙한 환호를 보냈다. 그러나 박지현의 표정은 어딘가 달랐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유난히 깊었다. 노래 사이사이 이어지는 멘트는 평소보다 짧았고 그는 관객석을 오래 바라보았다.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이 지나가며 분위기는 점점 농밀해졌다. 그리고 문제의 순간은 중반부 발라드 파트에서 찾아왔다. 3. 이 노래는 오늘 처음 부릅니다. 밴드의 연주가 멈췄다. 조명이 서서히 낮아지고 박지현은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았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퍼졌다. 이 노래는 원래 세트리스트에 없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공연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의 침묵,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관객들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다. 오늘 이 자리에 꼭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노래가 시작되기 전 눈물이 먼저 흘렀다. 박지현은 고개를 숙였다. 몇 초였을까? 몇 분이었을까? 체감 시간은 끝없이 늘어졌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가에는 분명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 관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가사는 단순했지만 그가 노래를 부르는 방식은 전혀 단순하지 않았다. 한 호흡마다 감정이 실려 있었고 그것은 관객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관객을 울린 충격적인 이유. 공연 후 밝혀진 사실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노래는 서울 콘서트 직전 박지현이 개인적으로 겪은 사건과 깊이 연결돼 있었다. 그는 가까운 가족과 관련된 아픔을 겪었고 그 감정을 억누른 채 무대에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택했다. 숨기지 않기로, 포장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 진심은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육객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당시 현장에 있던 관객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비슷했다. 옆자리 모르는 분과 같이 울었어요. 콘서트인데 마치 장례식 같기도 하고 치유의 공간 같기도 했어요. 그의 인생을 한 곡으로 들은 느낌이었어요. 일부 관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고 또 다른 이들은 휴지를 돌렸으며 눈물을 닦았다. 환호 대신 침묵, 박수 대신 울음이 이어진 순간이었다. 7무대 뒤 제작진도 멈춰 섰다. MBC 중계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한 카메라 감독은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렌즈 뒤에서 제가 울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화면이 흔들릴까 봐 숨을 참았어요. 이 장면이 바로 재방송을 결정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였다. 연출도, 각본도 아닌 날것의 감정, 방송으로서의 계산을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8 재방송 결정, 내부 회의의 진실. 방송국 내부 회의에서는 찬반이 갈렸다. 너무 사적이지 않은가? 오히려 그래서 더 공적 가치가 있다. 결국 선택은 후자였다. MBC는 이 공연을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기록해야 할 순간으로 판단했다. 박지현, 그 이후의 변화. 서울 콘서트 이후 박지현은 한동안 방송 출연을 줄였다.
그러나 팬들과의 소통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그는 짧은 글로 이렇게 남겼다. 그날 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수만 개의 댓글을 불러왔고 팬들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콘서트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15회 지금 다시 봐야 하는가? MBC의 재방송은 단순한 다시 보기가 아니다. 그것은 질문이다.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 앞에서 멈춰섰는가? 무대란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가수와 관객의 경계는 어디까지 허물어질 수 있는가? 박지현의 서울 콘서트는 이 모든 질문에 노래로 답한 밤이었다. 10일 방송이 끝난 뒤 아무도 바로 일어서지 못했다. 무대 위의 마지막 음이 공기 속으로 사라졌음에도 객석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박수는 늦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환호가 아니라 서로를 다독이는 신호에 가까웠다. 누군가는 손을 가슴에 얹고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무대 위의 박지현 역시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 인사를 하려다 말고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다. 그 장면은 방송용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 편집으로 지울 수 없는, 지워서도 안 되는 장면이었다. 12. 앵콜은 예정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온 이유. 조명이 꺼지고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관객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박지현을 외쳤고 그 외침은 파도처럼 번졌다. 앵콜 요청은 점점 커졌지만 무대 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지금 상태로 다시 나갈 수 있을까요? 목 상태도, 감정도 위험합니다. 스태프들의 만류 속에서 박지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13 두 번째 충격,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다시 켜진 조명. 관객은 일제히 숨을 삼켰다. 박지현은 마이크를 들었지만 노래를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이런 말을 꺼냈다. 아까 노래, 사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한 문장으로 공연장은 다시 얼어붙었다. 그리고 이어진 고백은 그날 밤 가장 큰 충격으로 남게 된다. 그 노래를 만들게 된 이유를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릴게요. 14가족도, 팬도 몰랐던 그날의 선택. 박지현은 한 사건을 꺼냈다. 몇 달 전, 그는 음악을 그만둘 수도 있었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목소리가 아닌 마음이 먼저 무너졌던 시기. 그는 무대를 피했고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노래를 듣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때 제게 남은 건 노래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객석에서는 훌쩍임이 커졌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이 바로 한 통의 메시지였다고 했다. 익명에 가까운 그러나 분명한 응원의 말. 당신 노래로 오늘을 법했습니다. 15 관객 중 한 사람이 무대의 운명을 바꾸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서울 콘서트 2층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관객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알 리 없었다. 그러나 박지현은 말했다. 오늘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객석 여기저기서 손으로 입을 막는 모습이 포착됐다. 누군가는 혹시 자신일까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자신이 아니어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